김영호는 인천국제공항의 터미널을 걸으며 손에 든 가방을 꼭 쥐었다. 가방 안에는 한미푸드의 새로운 친환경 포장 샘플과 서울에서 열리는 글로벌 푸드 지속 가능성 서밋에서 발표할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한미푸드는 한국의 건강한 맛을 세계로 알리는 일을 하고 있었다. 김영호는 이미 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따낸 기업인이었다. 한국항공과 맺은 계약은 서부 지역 모든 노선에 한미푸드의 친환경 한식 메뉴를 공급하는 것이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다. 셔츠의 컬러는 반듯했고 어두운 색의 가방을 왼손에, 오른손에는 서울행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을 들고 있었다. 20년 넘게 출장을 다니며 이런 상황에는 익숙했다. 그는 화려한 스타일을 좋아하지 않았다. 조용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이었다. 공항 터미널은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김영호는 늘 그렇듯 차분하게 25번 게이트로 향했다. 게이트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묘하게 느껴졌다. 아직 탑승줄이 형성되기 전이었다. 몇몇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거나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김영호는 데스크로 다가가 젊은 여성 직원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그는 탑승권을 내밀었다. 직원의 이름표에는 이수진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수진은 탑승권을 받았지만 스캔하지 않았다. 그녀는 김영호를 한번 쳐다보더니 천천히 위에서 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무언가 의심스러운 점을 찾으려는 듯한 눈빛이었다. 김영호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그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이 줄은 프리미엄 고객 전용이에요. 이수진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기운이 묻어 있었다. 마치 김영호가 당연히 이코노미석 승객일 거라고 단정짓는 듯한 말투였다.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이수진은 잠시 눈을 깜빡이더니 마지못해 탑승권을 스캔하려는 듯 손을 움직였다. 하지만 스캐너 위에 손을 올려놓기만 했을 뿐 클릭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김영호를 쳐다보더니 뒤에 있는 동료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동료가 김영호를 힐끗 보았다. 김영호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신분증을 볼 수 있을까요? 이수진이 물었다. 김영호는 고개를 살짝 기울였다. 탑승권을 스캔할 때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문제가 있나요? 그가 물었다. 이수진은 잠시 말을 더듬었다. 그냥 보안 절차일 뿐이에요. 하지만 김영호는 25번 게이트에서 신분증 확인이 의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마 그녀도 알고 있을 터였다. 그는 조용히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운전면허증을 건넸다. 이수진은 어색하게 면허증을 받아들더니 스캔도 하지 않고 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서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김영호는 손에 든 탑승권을 내려다보았다. 김영호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수진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검은 유니폼을 입은 남자에게 무언가를 속삭였다. 곧이어 두 명의 보안 요원이 김영호를 향해 걸어왔다. 김영호는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었다. 드물게 이런 일이 벌어지곤 했다. 그가 무언가 잘못한 것도 행동에 문제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단지 그들에게는 이런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에 있을 리 없다는 편견이 있었다. 한국인이지만 영어도 유창하고 글로벌 비즈니스 무대에서 활동하는 그였지만 그들이 상상하는 퍼스트 클래스 승객의 전형적인 이미지와는 달랐다. 아시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의심의 대상이 되는 순간이 있었다. 보안 요원들은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김영호 옆에 섰다. 마치 위험 요소를 평가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지켜보았다. 김영호는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그는 게이트에서 한 걸음 물러나 탑승줄 옆으로 이동했다. 소리를 지르거나 그들이 기대하는 소란을 일으킬 생각은 없었다. 대신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조용히 전화를 걸었다. 전화가 한 번, 두 번 울린 뒤 연결되었다. 박민자 씨, 김영호입니다. 지금 인천공항 25번 게이트에 있는데 최근 한국항공과 맺은 800억 원 규모의 기내식 계약 기억하시죠? 서부 노선 전역에 우리 친환경 한식 메뉴를 공급하는 계약 말이에요. 그 계약과 관련해서 이쪽 현장 직원들이 한미푸드라는 중요한 파트너를 잘 모르는 것 같네요. 지금 상황을 한국항공 동부지역 담당자분께 전달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김영호는 전화를 끊지 않고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정면을 응시했다. 감정적인 표정도, 불쾌감을 드러내는 행동도 없었다. 이수진이 그를 힐끗 보았다. 그가 아직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한 듯했다. 그녀는 데스크의 마이크를 향해 말했다. 현재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처리 중이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이제 막 줄을 서기 시작한 승객들을 향한 안내 방송이었다. 하지만 승객들은 참을성 있게 기다릴 기분이 아닌 듯했다. 회색 스웨터를 입은 남자가 몸을 내밀며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뭐 잘못한 거지? 김영호는 그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그때 스마트폰 너머로 박민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사장님, 방금 동부지역 담당 부장님과 기내식 총괄 책임자분께 직접 연락드렸습니다. 바로 조치하겠다고 하셨어요. 필요하면 본사팀에도 연락드릴까요? 김영호는 조용히 대답했다. 아니요. 일단 상황을 지켜봅시다. 곧 자신들의 실수를 깨달을 거예요. 그는 전화를 끊고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탑승권은 여전히 손에 들려 있었다. 마치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는 차분히 서 있었다. 하지만 그가 건 전화는 단순한 불만 제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경고였다. 김영호는 화려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했고 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작은 한식당을 운영했다. 가정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음식은 항상 따뜻했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어린 시절부터 배웠다. 어머니의 식당에서 재료를 손질하며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법을 익혔다. 그것이 한미푸드의 시작이었다. 그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고 작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건강하고 맛있는 한국 음식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는 열정만이 그를 이끌었다. 자금도, 직원도 없이 밤낮 없이 일했다. 사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한 것은 나중에였다. 모두가 저가 경쟁에 뛰어들 때 그는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재배된 고품질 재료와 폐기물을 줄이는 친환경 포장을 선택했다. 단순히 유기농이나 로컬 푸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의 맛을 신선하게 세계의 식탁에 올려놓는 것이 목표였다. 한미푸드는 그렇게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몇몇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정도였지만 그는 끊임없이 전국의 농가와 직접 계약을 맺으며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노력한 끝에 한미푸드는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는 기업이 되었다. 현재 한미푸드는 30개 이상의 고급 레스토랑 체인, 5개 대학의 급식 시스템, 그리고 최근 한국항공의 기내식까지 공급하고 있었다. 한국항공은 기내식 품질 저하와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한미푸드와 손을 잡았다. 김영호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대신 그들의 고민을 귀 기울여 들었다. 그리고 제안했다. 계절 재료를 활용한 한식 메뉴 로테이션, 농가와 항공사가 직접 연결되는 신선한 공급 루트, 폐기물을 절반으로 줄이는 혁신적인 에코 포장 시스템. 한국항공은 800억 원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김영호는 성공이 자신을 바꾸게 두지 않았다. 사무실에는 눈에 띄는 트로피나 상패가 없었다. 대신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 낡은 사진과 전국 농가에서 보내온 손편지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박민자가 실무를 관리하고 그는 사람을 만나는 일을 주로 했다. 그가 과실을 싫어하고 힘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는 힘이란 필요한 순간 조용히 쓰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25번 게이트에서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보다 그의 얼굴을 더 꼼꼼히 살피고 보안 요원에게 잠재적 위험인물로 취급받았을 때 그는 단순히 불쾌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이 어떤 성과를 내더라도 편견에 부딪힐 수 있다는 현실을 다시 깨달았다. 그가 건 전화는 문제의 시작이 아니었다. 항공사에 문제를 조용히 해결할 기회를 준 것이었다. 그는 품격을 믿었고 동시에 기준을 믿었다. 하지만 25번 게이트에서는 그런 것이 전혀 중요시되지 않았다. 이수진에게 김영호라는 사람은 중요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그는 낯선 이름이 찍힌 탑승권을 든 자신이 서 있는 줄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단정 지은 승객일 뿐이었다. 이수진은 지방 도시에서 공항으로 발령받은 지 한 달 정도 된 신입 직원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유능함을 증명하려 했었다. 규칙을 지키고 누구도 선을 넘지 않게 하라는 엄격한 지시를 받았다. 하지만 그녀에게 부족했던 것은 경험과 직관이었다. 사람과 상황을 읽는 능력이 아직 부족했다. 어느새 승객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다.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 남자가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다. 큰 가방을 든 여성이 그 뒤에서 지연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이수진은 마이크를 만지작거리며 지원 요청을 해야 하나 고민하는 듯했다. 옆에 있던 동료 박지민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정말 문제 있는 거야? 이수진은 어깨를 으쓱했다. 저 사람이 퍼스트 클래스라니 이상하지 않아? 박지민이 눈썹을 찌푸렸다. 탑승권에 분명히 적혀있잖아. 뭐가 문제야? 이수진은 얼굴을 찡그렸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 그 순간 박지민의 자세가 살짝 변했다.
미묘한 신호였다. 하지만 이수진은 신경 쓰지 않고 예약 메모를 확인하는 척 화면을 노려보았다. 한편 보안 요원은 팔짱을 낀 채 김영호를 힐끗힐끗 보고 있었다. 왜 그를 감시하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하나둘 탑승을 시작했다. 줄은 점점 짧아졌다. 이수진은 초조해 보였지만 자존심 때문에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게이트 주변을 두리번거릴 뿐이었다. 그때 김영호의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그는 몇 걸음 물러나 전화를 받았다. 사장님, 방금 동부지역 담당 부장님께서 직접 연락 주셨어요. 곧 임원급 직원이 게이트로 오겠다고 하십니다. 기내식 총괄 책임자 최은주 팀장님께도 보고가 들어갔다고 해요. 박민자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고맙습니다. 박민자 씨. 김영호는 작게 말했다. 상황 계속 알려주세요. 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박지민은 데스크로 돌아와 어색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이수진에게 얼굴을 가까이 대고 속삭였다. 저 사람 누군지 알아? 한미푸드 사장이야. 지난주 우리 공급 리스트에서 이름 봤잖아. 한국항공과 새로 계약한 한식회사. 이수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뭐라고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지민이 말을 이었다. 그러니까 한미푸드 김영호 사장님이야. 우리가 같이 일하는 파트너라고. 이수진은 입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여전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탑승권을 쥔 손을 내려다보았다. 분노도 항의도 없이 조용히 서 있는 김영호를 다시 보았다. 지금이라도 탑승시키면 되지 않아? 박지민이 제안했지만 이수진은 머릿속이 하얘져 있었다. 그때 사무실에서 무전을 통해 목소리가 들렸다. 이수진, 25번 게이트 상황 보고해. 시스템에 지연 플래그가 떴어. 이수진은 얼어붙은 듯 대답했다. 지금 승객 처리 중입니다. 곧 해결하겠습니다. 하지만 상사는 납득하지 않은 듯했다. 제대로 처리해. 오늘 아침 본사 임원이 이 비행기에 탄다고. 문제 생기면 안 돼. 이수진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김영호를 다시 보자 그의 차분한 태도가 오히려 그녀를 더 위축시켰다. 박지민은 김영호를 향해 미안한 듯 고개를 숙이려 했지만 그 순간 탑승구에서 삑 소리가 났다. 다른 승객이 통과하며 카키색 바지를 입은 남자가 돌아보며 말했다. 뭐가 문제야? 이수진은 대답할 수 없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듯했다. 그때 김영호가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하지만 데스크로 향하지 않고 활주로가 보이는 유리창 쪽으로 걸어갔다. 그는 그곳에 서서 손을 등 뒤로 깍지 끼고 지나가는 수화물 카트를 바라보았다. 초조함도 불안도 없었다. 시간은 그의 편인 듯 흘렀다. 하지만 이수진에게는 시간이 무자비하게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책임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인천공항 터미널을 내려다보는 사무실에서 최은주는 검은 구두를 신은 발로 바닥을 세게 밟으며 운영 보고서를 훑어보았다. 그녀는 평소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받지 않는 주의였지만 이번 전화는 비서가 2번이나 긴급하다고 강조하며 연결해 준 것이었다.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다. 네, 최은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미푸드 김영호 사장님의 비서 박민자라고 합니다. 방금 김 사장님께서 25번 게이트에서 문제를 겪고 계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박민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최은주는 몸을 앞으로 숙였다. 어떤 문제죠? 그녀가 물었다. 담당 직원이 김 사장님의 퍼스트 클래스 탑승권을 무시하고 탑승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혼란이 커질 수도 있습니다. 박민자가 대답했다. 최은주는 더 이상 질문을 던지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 김영호라는 이름은 그녀에게 낯설지 않았다. 한국항공은 최근 한미푸드와 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다. 한미푸드는 단순한 납품업체가 아니었다. 기내식의 품질 저하와 고객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인 파트너였다. 이건 단순한 고객 서비스 실수가 아니었다. 불씨가 붙은 화약통과도 같았다. 최은주는 빠르게 대답했다.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서에게 눈짓을 했다. 아직 게이트에 계신가요? 네, 차분하게 계시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다. 박민자가 대답했다. 최은주는 이미 재킷을 집어들고 복도로 나섰다. 하이힐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울렸다. 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지상지원팀의 고 팀장에게 연락해. 한편 서울 본사 사무실에서 기내식 총괄 책임자 장민혁은 점심시간에 전화를 받았다. 발신자는 박민자였다. 장 팀장님, 김영호 사장님께서 공항 게이트에서 발이 묶여 계십니다. 한국항공 직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요. 장민혁은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다. 농담이시죠? 아닙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연락 주셨어요. 박민자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장민혁은 테이블에서 몸을 살짝 뒤로 뺐다. 최은주 팀장님께 연락드릴게요. 그녀도 이미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혹시 모르니 본사팀도 준비해주세요.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고 다른 번호를 재빨리 눌렀다. 만약 이 일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몇 달간 준비한 새 캠페인이 망가질 수도 있었다. 가을 신메뉴 발표 캠페인에서는 김영호를 현대적인 푸드 지속 가능성의 상징으로 내세울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김영호가 지금 공항 게이트에서 발이 묶여 있다니. 25번 게이트에서는 이수진이 손에 땀을 쥐기 시작했다. 박지민의 말없는 압박도, 지연의 불만을 터뜨리는 승객들의 웅성거림도 피부로 느껴졌다.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 비행 상황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탑승 재개에 대한 소식은 없었다. 이수진은 혹시나 싶어 마이크에 대고 작게 말했다. 지원 요청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멀리서 네이비 정장에 한국항공 아이디 배지를 단 남자가 빠른 걸음으로 게이트를 향해 다가왔다. 그 뒤를 빨간 하이힐을 신은 여성이 따라오고 있었다. 바로 최은주였다. 그녀는 전화를 끊고 주변을 둘러보며 걸음을 멈췄다. 김영호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최은주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것을 지켜봤지만 먼저 말을 걸지는 않았다. 그는 그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최은주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표정으로 다가와 김영호에게 손을 내밀었다. 김영호 사장님, 저는 지역 운영 담당 최은주라고 합니다. 잠시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김영호는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고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입니다. 그들은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다. 뒤에서 이수진은 따라가야 할지 그 자리에 있어야 할지 몰라 굳어 있었다. 최은주는 숨을 한번 고르고 입을 뗐다. 김 사장님, 한국항공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현재 내부팀에 연락해 이번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기내까지 모시겠습니다. 김영호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물었다. 제 좌석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최은주는 손에 든 태블릿을 확인했다. 1열입니다. 그녀가 대답했다. 김영호는 살짝 미소 지었다. 앞열리군요. 방금 이곳은 프리미엄 고객 전용이라고 들었는데요. 최은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했다.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김영호는 몸을 살짝 앞으로 숙였다. 최 팀장님, 문제는 실수가 아니에요. 그 실수에 담긴 편견이에요. 최은주는 침을 꿀꺽 삼켰다.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김영호는 보복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다. 이수진은 데스크 뒤에서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신의 아이디 배지를 두 손으로 꽉 쥐고 있었다. 김영호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분노가 아니라 더 날카로운 감정, 실망이라는 감정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최은주가 승무원에게 신호를 보내자 게이트를 막고 있던 장애물이 치워졌다. 김영호는 고 팀장이라는 지상 담당자가 조용히 따라오는 것을 느끼며 탑승 통로로 안내받았다. 뒤에 남은 박지민이 이수진 옆으로 다가가 작게 말했다. 알겠지? 저분 회사, 우리가 퍼스트 클래스 기내식 절반을 담당하는 곳이야. 이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말을 잃은 듯했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였다. 승무원들은 이미 브리핑을 받고 있었다. 김영호가 기내에 들어서자 매뉴얼적인 미소가 아닌 조용한 사과의 기운이 느껴졌다. 윤서영이라는 이름표를 단 승무원이 다가왔다. 가방을 맡아드릴까요? 그녀가 물었다. 또 다른 승무원이 아무 말 없이 생수를 건넸다. 김영호 고객님, 이륙 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다. 김영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생수병을 손에 들지도 않고 좌석에 놓은 채 깊게 숨을 내쉬었다. 그것은 안도가 아니라 자신을 진정시키기 위한 숨소리였다. 밖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터미널 전체의 운영이 갑자기 느려진 듯했다. 승객들은 전광판을 자주 확인했다. 처음에는 25번 게이트가 탑승 중에서 지연으로 바뀌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근처의 2개 게이트도 같은 상태가 되었다. 원인 불명, 운영 대기, 기술 처리, 승무원 조정 같은 애매한 표현만 떠 있었다. 사실 본사에서 비밀리에 운영을 일시 중단한 것이었다. 김영호를 기내에 태운 후 최은주는 터미널 안쪽 보안실로 직행했다. 그녀는 지상팀, 인사팀, 위기관리팀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상황을 정리했다. 지시는 명확했다. 언론에 크게 보도되기 전에 모든 것을 조사하라는 것이었다. 게이트 로그, 직원 메모, 내부 연락 기록. 그날 아침 김영호와 직접 대면한 직원들이 모두 호출되어 조사를 받았다.
누구도 공개적으로 책임을 지지는 않겠지만 회사로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때까지 비행기를 띄울 수 없었다. 기내에 앉아있는 김영호는 눈을 감았다. 분노는 없었다. 당황함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차분함은 평온과는 달랐다. 그것은 경험에서 온 것이었다. 익숙함일 뿐 상처받지 않은 척해온 수십 년의 시간이 쌓인 결과였다. 예전에 자동차 대리점 매니저에게 당신 같은 사람한테는 팔 수 없다. 몇 쫓겨난 적이 있었다. 사업 초기에 투자 미팅 장소에서 주차 요원으로 오해받은 적도 있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도 더 높은 위치에 있을 뿐인데 같은 일이 반복되는 현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김영호라는 이름만으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일들이 계속되었다. 곧 윤서영이 조용히 다가왔다. 김영호 고객님, 지상 요청으로 인해 출발이 조금 지연될 것 같습니다. 터미널 팀이 처리 중이라 곧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김영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윤서영은 잠시 망설이다 말을 덧붙였다. 저 방금 밖에서 일어난 일을 봤어요. 그건 옳지 않은 대응이었죠. 김영호는 눈을 뜨고 말했다. 고맙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윤서영이 말을 이었다. 사실 저 작년에 김 사장님의 지속 가능성 컨퍼런스 강연을 들었어요. 제 동생이 농학을 전공하는데 그 강연을 보고 이 분야가 정말 가까이 느껴졌다고 했어요. 그걸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김영호는 탑승 후 처음으로 그녀를 제대로 바라보았다. 자연스럽게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가짜가 아닌 사람으로서의 미소였다. 그렇게 말해줘서 기쁘네요. 윤서영이 물러난 후 조종사들이 조종실에서 나와 승무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김영호에게도 들릴 정도였다. 지상에서 스톱이 걸렸어. 언제 풀릴지 모른대. 뒤쪽에서 승객들이 벌써 불평하기 시작했어. 실제로 기내 후방에서 한 남자가 일부러 들리게 큰 한숨을 쉬었다. 이 항공사는 정말 문제투성이야. 김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좌석에 기대어 창밖을 바라보았다. 흐르는 구름을 응시했다. 그의 역할은 이미 끝났다. 이제는 그의 할 일이 아니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난 후 김영호는 창밖으로 사라지는 인천공항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기내는 조용했다. 승무원들은 더 이상 불필요한 미소를 짓지 않았다. 윤서영은 물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편안히 쉬세요. 추가로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물병을 손에 들지 않았다. 그의 손은 탑승권을 쥔 채로 굳어 있었다. 좌석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는 25번 게이트의 일이 떠올랐다. 최은주의 사과, 이수진의 당황한 얼굴, 보안 요원들의 무표정한 시선. 그는 화가 나지 않았다. 분노는 이미 익숙한 감정이었다. 대신 마음 한구석에 묵직한 무언가가 남았다. 그것은 실망이었다.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벽에 부딪히는 현실이 그를 힘들게 했다. 기내 조명이 희미해졌다. 다른 승객들은 이미 잠에 빠져 있었다. 김영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잠갔다. 박민자로부터 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사장님, 상황 정리됐습니다. 한국항공에서 공식 사과를 준비 중입니다. 추가 조치 필요하시면 말씀해주세요. 그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이제는 그에게 중요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은 짧았다. 착륙 전 기장이 방송을 틀었다. 안녕하세요, 고객 여러분. 서울 김포공항에 곧 도착합니다. 약간의 지연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곧 안전하게 내리실 수 있습니다. 김영호는 안전벨트를 풀고 가방을 챙겼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기내로 들어왔다. 그는 빠르게 터미널로 이동했다. 김포공항 밖에서 운전기사 김태수가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김태수가 문을 열었다. 김영호는 가방을 뒷좌석에 올리고 조수석에 앉았다. 회사로 가죠. 그는 짧게 말했다. 김태수는 엔진을 걸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공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박 비서님이 급하게 연락하더라고요. 김영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김태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는 김영호의 성격을 알고 있었다.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아무도 강요할 수 없었다. 차는 한강을 따라 달렸다. 밤하늘은 흐렸고 강물은 검게 빛났다. 한미푸드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다. 고층 빌딩의 창문은 불빛으로 반짝였다. 김태수가 차를 세우자 김영호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박민자가 건물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류 가방을 든 손을 꽉 쥐고 있었다. 사장님, 잘 들어오셨어요. 박민자가 인사했다. 한국항공에서 공식 사과문과 내부 조치 계획을 보내왔어요. 이수진 직원은 오늘부터 출근 정지 상태고 최은주 팀장이 직접 감독할 거래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걸로 충분해요. 그는 문을 향해 걸었다. 박민자가 뒤따르며 말했다. 서밋 자료는 이미 준비됐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시작이에요.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아니요. 괜찮아요. 김영호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문이 열리자 그는 안으로 들어갔다. 박민자는 문이 닫히기 전에 작게 덧붙였다. 사장님, 너무 힘드셨죠? 김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멈췄다. 사무실은 조용했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뒤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화면에 떠있는 서밋 스케줄을 훑어보았다. 지속 가능성, 친환경 포장, 글로벌 한식. 그는 자료를 읽다가 손을 멈췄다.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번호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김영호 씨 맞으시죠? 여자의 목소리였다. 나이 들고 약해 보이는 음성이었다. 저는 박수영이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김영호의 손이 멈췄다. 박수영. 이름이 가슴을 찔렀다. 그는 숨을 삼켰다. 네, 기억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 병원에 있어요. 박수영이 말을 이었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딸이랑 같이 있고 싶었는데 지금은 힘들어요. 딸이 사장님을 만나고 싶대요. 김지영이라고. 제 딸이에요. 김영호는 손에 든 펜을 떨어뜨렸다. 지영이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디 계세요? 서울대병원이에요. 박수영의 목소리가 점점 약해졌다. 4층 405호 병실.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김영호는 가방을 챙기고 문을 열었다. 박민자가 복도에서 문을 두드리려던 참이었다. 사장님, 어디 가세요? 병원에 급한 일이 있어요. 김영호는 엘리베이터로 뛰었다. 박민자가 뒤따라갔다. 제가 운전할게요. 어디로 가세요? 서울대병원. 김영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차는 밤거리를 질주했다. 김태수가 핸들을 굴렸다. 박민자는 조수석에서 전화를 걸며 병원 예약을 확인했다. 405호 병실은 중환자실 근처예요. 방문 제한이 있을 수 있어요. 김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과거로 가득 찼다. 박수영. 그는 중학교 때 처음 만난 사람이었다. 서울의 작은 중학교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녀는 늘 맨 앞자리에 앉아 책을 읽었다. 그는 부유한 집안의 외동아들이었다.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다른 세상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가난한 집에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았다. 학비도 생활비도 부족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집까지 바래다주며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집은 낡고 작았다. 하지만 그녀는 자부심이 강했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녀가 상처받을까봐 그녀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서였다. 두 사람은 순수한 사랑을 키웠다.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도 같은 명문고에 들어갔다. 모두 그들을 모범 커플로 알았다. 그는 부잣집 아들이었고 그녀는 우수한 성적과 품격 있는 태도로 주목받았다. 대학 입시가 문제였다. 두 사람은 서울대학교를 목표로 했다. 도서관에서 데이트 대신 문제집을 풀었다. 서로의 약점을 채우며 공부했다. 하지만 그는 합격선을 넘지 못했다. 다른 대학에 가야 했다. 그녀는 장학금을 받으며 서울대학교에 들어갔다. 대학이 달라졌지만 그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시간을 보냈다. 서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행복했다. 그는 군대에 갔다. 그녀는 취업 준비를 했다. 그는 고된 훈련을 견디며 그녀를 생각했다. 그녀는 대기업에 입사했다. 바로 코리아 푸드였다.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햄미푸드의 최대 라이벌이었다. 그는 기뻤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커졌다. 그녀는 회사를 빨리 성장시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보답하고 싶었다. 그는 군에서 제대한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 햄미푸드를 맡았다. 여전히 그녀와의 관계는 깊어졌다. 어느 날 그는 그녀에게 진실을 털어놓았다. 햄미푸드와 코리아푸드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놀랐다. 왜 이제야 말해주셨어요? 그녀가 물었다. 그는 대답했다. 너희가 힘들게 살아왔는데 불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어. 이제 숨길 이유가 없어서. 그녀는 걱정했다. 제가 코리아푸드에 있는 게 괜찮아요? 이렇게 적대적인데. 그는 미소 지었다. 네가 합격한 순간부터 알고 있었어. 법적 문제도 곧 해결될 거야. 그들은 서로의 길을 응원하며 사랑을 이어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카페에서 그를 불렀다. 저 임신했어요. 그녀의 말에 그의 머리가 하얘졌다. 기쁨이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그의 부모였다. 그는 그녀와의 관계를 집에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부모는 완벽한 경영을 배우기 전까지 사랑을 금지했다. 이미 헨리 푸드와 좋은 관계를 맺은 가문이 딸을 신부로 정한 상태였다. 그는 결심했다. 너와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어. 부모님께 소개하면 반대할 거야. 코리아 푸드와의 관계도 최악이고 법적 다툼도 심해. 하지만 회사를 그만두고 헨리 푸드로 와줄래?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다. 안 돼요. 코리아 푸드 회장이 할머니, 할아버지 치료비를 도와주셨어요. 생활비도 지원했고 좋은 집도 주셨어요. 이제 떠난다면 사람으로서 최악이에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그럼 먼저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부모님께 만나자. 그들은 서로를 믿으며 새로운 생명을 준비했다. 그녀는 임신 중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갔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따뜻하게 맞이했다. 그들은 임신 사실을 알렸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축복했다. 반대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너희 자신이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녀는 딸 김지영을 낳았다. 두 사람은 약속대로 딸을 데리고 그의 부모 집으로 갔다. 집은 서울 중심부에 있는 웅장한 저택이었다. 부모는 놀랐다. 그는 말했다. 중학교 때부터 같이였어요. 지키고 싶은 사람이 둘이에요. 박수영과 제 딸입니다. 결혼을 허락해주세요. 부모는 그녀에게 질문을 던졌다. 가난한 집안, 몸이 불편한 할머니, 할아버지, 재산이 없는 현실, 게다가 그녀가 근무하는 코리아 푸드와 헨리 푸드의 법적 다툼. 아버지가 말했다. 아이를 내가 낳는다. 결혼은 인정하지 않는다. 영혼은 헨리 푸드를 잇는 사람이다. 어울리는 집안의 딸과 결혼시킬 생각이다. 그들은 등을 돌렸다. 김영호는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 박수영은 그를 끌어안았다. 괜찮아요. 조금만 기다리면 마음이 바뀔 거예요. 하지만 그의 부모는 그녀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부모를 설득하려 했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다. 미국 본사로 가서 경영을 배워와. 그는 거절했다. 절대 안 가요. 아버지는 엄하게 대답했다. 정신 차려. 넌 우리의 미래다. 어머니가 말했다. 그녀가 양육비를 일시불로 달라고 했어. 그는 놀랐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는 박수영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할머니, 할아버지 집을 찾았지만 집은 비어 있었다. 문 앞에 쪽지가 있었다. 영호, 여기 왔으면 다시 찾지 마세요. 그는 충격에 휩싸였다. 며칠을 헤매며 그녀와 딸을 찾았다. 코리아 푸드 사무실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그녀는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쳐다보고 떠났다. 그는 무너졌다. 술에 빠져 지냈다. 결국 미국으로 떠났다. 비행기에서 그는 메시지를 보냈다. 미국에 간다.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성공해서 돌아와 너와 지영이를 데려갈게. 김영호는 서울대병원 4층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발소리가 타일 바닥에 울렸다. 박민자가 뒤에서 숨을 몰아쉬며 따라왔다. 사장님, 천천히 가세요. 병원 규정이. 그녀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영호는 405호 병실 문 앞에 멈췄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다. 안에서 희미한 소음이 새어나왔다. 모니터의 경고음, 간호사의 낮은 목소리. 그는 문을 밀었다. 병실 안은 어두웠다. 침대에 누운 여자가 보였다. 박수영이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은 헬쑥했고 손은 이불 위에 힘없이 놓여 있었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코에 연결되어 있었다. 김영호는 숨을 멈췄다. 발이 무거워졌다. 사장님, 박민자가 조심스럽게 불렀다. 김영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멈췄다. 손끝이 떨렸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다. 하지만 맥박은 느껴졌다. 희미하게나마 살아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다. 여기서는 그녀가 말을 멈췄다. 김영호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가족이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김영호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요. 하지만 박민자가 끼어들려다 말았다. 김영호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전 그녀의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았다. 간호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그를 쳐다봤다. 면회 시간은 끝났어요. 지금은 가족만. 그녀가 말을 잇기도 전에 문이 다시 열렸다. 젊은 여자가 들어왔다. 마스크를 쓴 얼굴, 검은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내려왔다. 그녀는 김영호를 보자 멈칫했다. 아빠?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지영이었다. 김영호의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눈은 박수영과 비슷했다. 깊고 맑고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영아. 김영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갔다. 김지영은 마스크를 천천히 벗었다. 얼굴이 드러났다. 그의 얼굴과 닮은 부분이 있었다.
눈썹, 코끝. 그녀는 손에 든 종이를 꽉 쥐고 있었다. 면접 자료였다. 햄미푸드 입사 지원서. 엄마가 말했어요. 김지영이 말했다. 아빠가 날 찾고 있다고. 근데 이제 그녀의 목소리가 꺾였다. 그녀는 병실 안을 바라봤다. 박수영의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 모니터 경고음이 빨라졌다. 김영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다. 수영아.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손을 잡았다. 차가운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다. 박수영의 눈꺼풀이 미동했다. 천천히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김영호를 향했다. 눈물이 흘렀다. 영호. 그녀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미안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눈을 감았다. 김영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그는 울음을 삼켰다. 소리를 내지 않았다. 김지영이 다가왔다. 아빠, 엄마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울기 시작했다. 김영호는 한 손으로 딸을 끌어안았다.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서로를 붙잡았다. 간호사가 다급히 들어왔다. 심박수가 떨어지고 있어요. 나가주세요. 김영호는 일어나려다 멈췄다. 그는 간호사를 쳐다봤다. 5분만 더.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간호사는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5분. 그 이상은 안 돼요. 박수영의 손이 미약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힘겹게 손가락을 움직여 김영호의 손을 잡았다. 지영이를. 그녀가 속삭였다. 부탁해.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그는 말했다. 시간이 흘렀다. 5분이 지나자 간호사가 다시 들어왔다. 시간이에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김영호는 박수영의 손을 놓지 못했다. 김지영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아빠, 나가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그들은 병실 밖으로 나왔다. 복도에 앉아 숨을 골랐다. 김영호는 손에 든 종이를 쳐다봤다. 박수영이 준 편지였다. 그는 천천히 펼쳤다. 손이 떨렸다. 영호야, 건강이 악화돼서 오래 못 살 것 같아. 지영이에게 모든 걸 말했어. 너희 어머니가 나한테 돈을 주고 이렇게 말했어. 할머니, 할아버지와 아이를 혼자 키워. 다시는 영호 앞에 나타나지 마. 가까이 오면 코리아 푸드를 완전히 무너뜨릴 거야. 나는 지영이를 안고 약속했어. 돈은 모두 돌려보냈어.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 젊은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입었고 내 연락을 모두 끊고 살아야 했어. 그 후 할머니, 할아버지가 연달아 돌아가셨고 나는 오랜 병으로 몸이 망가졌어. 이제 남은 시간은 적어. 지영이가 치료비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나한테는 도울 방법이 없어. 마지막 부탁이야. 지영이를 지켜줘. 김영호는 편지를 읽으며 손을 떨었다. 눈물이 종이에 떨어졌다. 그는 김지영을 쳐다봤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엄마가 이런 편지를. 그녀가 말했다. 김영호는 딸을 끌어안았다. 미안해, 지영아. 내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그는 딸을 꼭 안았다. 김지영은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다. 아빠, 이제 나만 지켜줘. 그들은 병실 밖 벤치에 앉았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지금 상태는 매우 위험해요. 가족이 오시면 연락드릴게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전화를 꺼내 박민자에게 말했다. 회사로 돌아가요. 내일 서밋 준비를 끝내야 해요. 차가 병원 밖으로 나왔다. 김태수가 조용히 운전했다. 박민자는 뒷좌석에서 서류를 정리했다. 김영호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은 무거웠다. 햄미푸드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곧바로 회의실로 갔다. 직원들이 자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장님, 서밋 자료 최종 확인됐어요. 박민자가 말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내일 시작 전에 마지막 점검하세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불빛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병원 번호였다. 그는 전화를 받았다. 김영호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수영 씨가 방금. 간호사의 목소리가 멈췄다. 지금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영호는 전화를 떨어뜨렸다. 손이 얼어붙었다. 그는 벽에 손을 짚고 숨을 골랐다. 박민자가 다가왔다. 사장님, 무슨 일이에요? 그녀가 물었다. 김영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박지영이 그의 뒤를 따랐다. 아빠, 그녀가 불렀다. 김영호는 멈췄다. 그는 딸을 돌아봤다. 지영아, 내 엄마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지영은 눈물을 삼켰다. 알아요, 아빠. 나도 느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다시 병원으로 향했다. 도착했을 때 병실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 위에 얇은 담요만 남아 있었다. 김영호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수영아. 그는 속삭였다. 대답이 없었다. 간호사가 다가왔다. 방금 상태가 급변해서 집중치료실로 옮겼어요.
지금은 매우 위험한 상태예요.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집중치료실 문 앞에 섰다. 김지영이 그의 손을 잡았다. 아빠, 같이 가요. 의사가 나왔다. 가족이세요? 그가 물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5분만 만나게 해주세요. 그의 목소리가 간절했다. 의사는 망설였다. 감정 조절해주세요. 다른 환자들도 있어요. 그는 문을 열었다. 김영호와 김지영은 안으로 들어갔다. 박수영은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채 누워 있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다. 김영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렀다. 박수영이 눈을 떴다. 흐릿한 시선이 그를 향했다. 영호. 그녀가 속삭였다. 지영이를.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수영아. 약속할게.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다. 모니터가 경고음을 냈다. 의사가 다급히 들어왔다. 나가주세요. 김영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못했다. 김지영이 그를 끌어냈다. 문이 닫혔다. 그들은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다. 김영호는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이 끝난 듯했다. 김영호는 집중치료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든 박수영의 손이 아직 따뜻하게 느껴졌다. 김지영이 그의 옆에서 눈물을 삼켰다. 복도는 조용했다. 간호사와 의사들이 바삐 움직였지만 그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박수영이 떠났다. 그 사실이 그의 가슴을 찢었다. 아빠, 김지영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김영호는 딸을 바라봤다. 지영아, 괜찮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딸을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다. 눈물이 서로의 어깨를 적셨다. 의사가 다가왔다. 가족분들, 부검 절차와 장례 준비를 논의해야 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제 딸과 제가 할게요. 그는 김지영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의사는 서류를 건넸다. 김영호는 받아들고 눈을 감았다. 박민자가 복도 끝에서 다가왔다. 사장님, 제가 도울까요? 그녀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김영호는 고개를 저었다. 고마워, 박민자 씨. 하지만 이건 우리 가족 일이에요. 박민자는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김영호와 김지영은 병원을 나왔다. 밤 공기는 차가웠다. 김태수가 차 문을 열었다.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김영호는 잠시 생각했다. 집으로. 그는 딸과 함께 뒷좌석에 앉았다. 차가 출발하자 김지영이 물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요? 김영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내 엄마가 원한 대로 지영이를 지킬게. 약속했어. 김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렀다. 차는 한강을 지나 강남으로 향했다. 집은 조용했다. 김영호는 딸과 함께 들어가 방에 앉았다. 그는 편지를 다시 펼쳤다. 박수영의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영호야, 지영이를 부탁해. 내가 떠나면 그녀가 혼자가 될 거야. 네가 그녀를 지켜주길 바랐어. 김영호는 편지를 접었다. 그는 딸을 바라봤다. 지영아, 네가 원하는 게 뭐야? 그가 물었다. 김지영은 잠시 침묵했다. 엄마가 자랑스러웠어요. 한식그룹에서 일하며 할머니, 할아버지를 도운 사람.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굳건했다. 김영호는 미소 지었다. 그럼 한미푸드에서 같이 일하자. 네가 원하는 길을 열어줄게. 다음 날, 김영호는 회사로 갔다. 박민자가 회의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사장님, 서밋 준비 끝났어요. 오늘 오후 시작입니다. 김영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영이를 면접에 넣어줘. 그녀가 우리 팀에 합류할 거야. 박민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알겠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었다. 김영호는 무대에 섰다. 그는 지속 가능성과 한식의 가치를 이야기했다. 관객들은 집중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다. 서밋이 끝난 후 그는 김지영과 함께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녀는 면접을 치렀다. 질문에 답하며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다. 합격이야. 김영호가 말했다. 김지영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아빠. 그들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텅 비어 있었다. 박수영의 부재가 그들을 괴롭혔다. 김영호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중학교 시절 만난 곳, 박수영과 처음 사랑을 나눴던 뒷산을 찾았다. 그는 그 산을 사들였다. 땅을 정리하고 그녀를 위한 무덤을 만들었다. 김지영과 함께 산을 올랐다. 바람이 차가웠다. 그들은 묘비 앞에 섰다. 수영아, 여기서 쉬어. 김영호가 속삭였다. 그는 꽃을 놓았다. 김지영이 말했다. 엄마, 아빠와 제가 여기서 널 잊지 않을게. 그녀는 눈물을 삼켰다. 산을 내려오며 김영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영아, 내 엄마를 지키지 못했어.
하지만 너는 지킬게. 김지영은 그의 손을 꼭 쥐었다. 가족은 어디에 있어도 서로를 잊지 않고 사랑하면 계속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랑이 계속되면 가족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빠. 김영호는 딸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과거의 상처를 내려놓았다. 앞으로는 딸과 함께 걸어가기로 했다. 한미푸드는 계속 성장할 것이고 김지영은 그 중심에 설 것이다. 박수영의 꿈은 그들 안에 살아 있었다.